여러분, 화창한 늦은 봄, 향긋한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꽃씨를 본 적 있죠? 그중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민들레 꽃씨를 보면 신기한 마음에 꽃씨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씨앗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씨앗들은 다른 곳에서 예쁜 꽃이 되었을까요? 오늘 작은 씨앗들의 생존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듯이 씨앗도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씨앗은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민들레꽃씨가 날아가 떨어진 장소를 살펴보며 씨앗이 자라기 좋은 곳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씨앗은 햇빛이 잘 드는 젖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햇빛이 잘 드는 마른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햇빛이 들지 않는 젖은 땅에 떨어지고 다른 씨앗은 햇빛이 들지 않는 마른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씨앗이 떨어진 장소를 4가지로 나누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씨앗은 방금 전 확인하였던 민들레 씨앗 이외에 호박 씨앗을 추가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2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하나는 햇빛이고 다른 하나는 물입니다. 이에 따라 햇빛과 물을 모두 받은 씨앗, 햇빛은 없고 물만 받은 씨앗, 햇빛은 받고 물은 없는 씨앗, 햇빛과 물 모두 없는 씨앗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지 열흘 후 씨앗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햇빛에 노출된 채 물을 받은 곳에서만 발아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호박 씨앗은 땅속에서 햇빛은 못 받고 물을 받은 조건에서만 발아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씨앗의 발아에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통해 씨앗은 물이 있어야 잘 발아하고 햇빛의 유무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싹이 튼 씨앗들은 각자 저마다의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자라납니다. 어떤 식물은 사막에서도 자라고 어떤 식물은 바닷가에서도 자라납니다. 어떤 식물은 연못 바닥에 뿌리를 내려 자라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돌 틈에서도 자라는 등 강인한 생명력을 뽐냅니다. 이처럼 식물들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침내 모두 성장하여 씨앗을 피워낸 식물은 씨앗을 멀리 퍼뜨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은 씨앗이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부모 식물 가까이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식물과 자식 식물이 물과 햇빛을 많이 받으려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식물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영상 초반에 보았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이용하여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모든 씨앗들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만 퍼져나가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씨앗들은 다른 방법으로 씨앗을 퍼뜨릴 생존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공원이나 산길 그리고 도로변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옷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옷에 붙어있는 물체는 도깨비 바늘 씨앗입니다. 씨앗의 모습은 마치 갈고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씨앗으로는 우엉 씨앗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김새 덕분에 씨앗들은 다른 동물의 몸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씨앗을 붙인 사람과 동물이 여기저기 다니다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처음 살던 곳에서 멀리 이동하여 자리 잡게 됩니다. 감나무, 밤나무 같은 식물은 씨앗을 맛있는 열매 속에 품어둡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열매를 먹고 씨앗을 버리게 하거나 씨앗을 삼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켜진 씨앗은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동물들은 늘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씨앗을 멀리 이동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씨앗을 퍼뜨린 식물들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씨앗이 성숙하기 전에 동물들이 열매를 먹어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씨앗이 성숙하기 전엔 열매 맛을 아주 고약하게 만들어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하거나 뾰족한 가시로 감싸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성숙하면 열매의 맛은 달콤하게 변하고 열매에 붙은 가시도 떨어져 동물들에게 먹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앞선 방법들과는 달리 봉선화와 제비꽃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이용합니다. 바로 꼬투리의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봉선화와 제비꽃 씨앗이 모두 성숙하면 꼬투리가 점점 오므려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져나갑니다. 바로 이때의 탄성을 이용하여 씨앗은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봉선화의 영어 꽃말이 touch me not, 만지지 마세요인 것을 보면 외국에서도 봉선화 씨앗이 퍼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물에 띄워서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도 있습니다. 야자나무와 문주란이 대표적인 식물인데요. 야자나무와 문주란의 씨앗은 가벼워 물에 잘 뜨고 껍질이 두꺼워 쉽게 썩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물에 떠서 오랜 시간 떠다니며 여러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야자나무가 무인도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무인도인 제주도 토끼섬을 보면 문주란 군락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식물들이 물살을 이용하여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도토리를 아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이로 하며 땅속 여기저기에 저장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저장해둔 도토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람쥐가 찾아내지 못한 도토리는 땅속에 묻혀 때가 오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씨앗들의 생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나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은 가장 좋은 생존 방법을 치열하게 찾아 헤매는 전략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씨앗들의 생존기 씨앗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